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화장품 회사들도 절대로 먼저 말하지 않는 진실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10만 원, 20만 원짜리 크림을 여러 통 써보셨을 겁니다. 눈가 주름이 펴진다, 기미가 옅어진다, 탄력이 돌아온다. 효과 좋다는 말만 믿고 꾸준히 발라보셨을 텐데요.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거울 속 얼굴이 정말로 달라지셨습니까? 바를 때는 촉촉하고 향도 좋고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서 다시 거울을 보면 주름은 그대로고 기미는 또 올라와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쓰신 제품들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드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에요. 피부 겉은 매끈해 보여도 그 안쪽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분이 빠져나가고 탄력을 잡아주는 구조가 점점 약해지고 있거든요. 겉면만 계속 바르고 있으니까 안쪽은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화장품 회사들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말을 안 할까요? 여러분이 계속 새 제품을 사주셔야 하니까요. 이번 크림 효과 없으면 다음 크림, 그것도 안 되면 더 비싼 크림.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피부는요, 겉만 반짝반짝, 속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아침 세수하고 크림 바르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한숨 나오셨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환한 미소가 아니라 눈가에 잔뜩 모인 잔주름, 이마에 깊게 파인 선, 입 옆으로 내려앉은 팔자 주름이었을 겁니다. 언제부터 이랬지?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피부는 한번 약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세우는데 몇 배로 힘이 듭니다. 지금 관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복하는데 서너 배는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신기한 게 있습니다. 똑같이 60세가 넘고 동일하게 건조한 환경에서 사는데 어떤 분은 피부가 촉촉하고 탱탱하게 유지되고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확 늙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분들 중에 3일 만에 연락 주신 분이 계세요. 칙칙하던 얼굴이 환해졌다고, 젖었던 볼이 다시 올라온 것 같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품 가게에서 산 것도 아니고 병원 가서 시술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두 가지를 특정한 방식으로 섞어서 바른 것뿐인데 말이죠. 이걸 알고 나면 비싼 제품을 써도 변화가 없었던 이유, 주름이 자꾸 깊어졌던 이유, 기미가 계속 반복됐던 이유까지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재료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비율로 섞어야 효과가 제대로 나는지, 그리고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전부 읽어보고 하나하나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피부 고민 있으신 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그분의 얼굴에 다시 웃음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얼굴이 푸석해지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크림을 더 바르는 건데요. 사실 이게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표면에 아무리 좋은 걸 덮어도 안쪽이 받쳐주지 않으면 금세 다 증발해버리거든요. 마치 구멍 난 그릇에 물을 붓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부어도 계속 새어나가니까 언제나 비어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한국피부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날씨가 건조하고 기온차가 심해지는 시기에는 피부 안쪽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평소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빨라진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속에서부터 물기가 쭉쭉 빠져나가면서 탄력을 잡아주던 힘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입가가 처져 보이거나 눈밑이 꺼진 것처럼 느껴지는 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안쪽에서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던 변화가 어느 순간 겉으로 드러난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평소 쓰던 제품이 갑자기 안 먹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크림이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피부 상태가 달라진 겁니다. 속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는 뭘 발라도 잠깐 촉촉한 것처럼 느껴지다가
한두 시간만 지나면 다시 뻣뻣해지고 당기는 느낌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크림을 서너 번씩 덧바르기도 하시는데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속이 약해지면 겉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평생 화장품만 바꿔가면서 돈만 쓰시게 되거든요. 진짜 변화를 원하신다면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겉을 덮기 전에 안쪽을 먼저 잡아주는 거죠. 그럼 안쪽을 먼저 잡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제가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직접 알려드린 분들의 반응까지 확인해 본 결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차이를 만들어낸 재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완전히 익은 홍시입니다. 홍시라고 하면 그냥 먹는 과일 아닌가 싶으실 텐데 피부에 올렸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홍시가 피부에 좋은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홍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홍시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면서 피부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비타민 A가 피부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홍시에 이게 자연 상태로 듬뿍 들어있는 겁니다. 농촌진흥청 자료를 보면 완전히 익은 홍시에는 덜 익은 감보다 베타카로틴 함량이 약 3배 이상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감을 쓰더라도 얼마나 익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덜 익은 감은 떫은 맛도 남아있고 피부에 올렸을 때 자극이 될 수 있는데 완전히 익은 홍시는 그런 성분이 거의 사라지고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드는 특성만 남거든요. 홍시에는 베타카로틴 말고도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김이나 잡티를 옅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홍시를 피부에 올리면 칙칙했던 부분이 조금씩 환해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타닌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건 피부 표면을 조여주면서 탄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처졌던 볼이 다시 올라온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타닌 성분 덕분이죠.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어르신 중 한 분은 오래전부터 볼 주변이 푸석하고 입가의 잔선이 계속 늘어나서 고민이 많으셨는데 홍시를 바르기 시작하고 4일째 되던 날 아침에 세수하다가 손끝에 닿는 느낌이 확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칠게 걸리던 부분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거울을 봤을 때 표정 자체가 덜 피곤해 보인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홍시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단순히 수분을 공급해서가 아닙니다. 약해진 피부 구조를 잠시라도 붙잡아주면서 겉에서 하는 관리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받침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위에 뭘 올려도 안 무너지는 것처럼 피부도 안쪽이 잡혀 있어야 바르는 것들이 오래 유지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 홍시나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홍시라도 익은 정도에 따라 얼굴에 올렸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부분을 모르시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나타나거나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질 수도 있어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덜 익은 홍시는 겉으로는 말랑해 보여도 안쪽 결이 아직 단단해서 피부에 올리면 뻑뻑하게 당기거나 금방 말라붙는 느낌이 듭니다. 떫은 성분도 남아있어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따끔거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반면 완전히 익은 홍시는 숟가락으로 살짝 누르기만 해도 과육이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얼굴에 올렸을 때 부담 없이 안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상태는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천천히 들어가는 정도의 말랑함이죠. 흐물흐물 흘러내릴 정도면 너무 익은 거고 눌러도 딱딱한 느낌이 남으면 아직 덜 익은 겁니다. 숟가락으로 떴을 때 결이 무너지듯 부드럽게 퍼지는 과육이 피부에 가장 잘 맞았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마트에서 고를 때 색깔이 진한 주황색이면서 전체적으로 탄력이 고른 걸로 고르시면 실패가 적습니다. 홍시를 고르실 때 또 하나 신경 쓰실 부분은 표면에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껍질이 찢어졌거나 물러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미 산화가 시작된 거라 피부에 올렸을 때 원하는 효과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매끈하고 색이 고른 걸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홍시를 준비하셨으면
껍질은 얇게 벗겨내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 바로 아래 부분에 좋은 성분이 많긴 한데 껍질 자체가 남아있으면 얼굴에 올렸을 때 결이 일정하게 퍼지지 않아서 들뜨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과육만 사용하시면 얇게 펴 발라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일정해서 훨씬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실 때는 칼로 두껍게 깎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살살 벗겨내시는 게 좋습니다. 칼로 깎으면 껍질 바로 아래에 있는 좋은 성분까지 같이 버려지거든요. 손가락으로 얇게 벗겨내시면 껍질만 제거되고 그 아래 과육은 그대로 살릴 수 있죠. 바르는 양은 많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한두 번 떠올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얼굴에 무겁게 올려두는 방식이 아니라 얇게 펼쳐서 표면이 편안해지는 흐름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욕심내서 너무 많이 올리면 오히려 흘러내려서 관리 자체가 불편해지고 효과도 떨어지거든요. 적당한 양을 얇게 펴 바르는 게 핵심이죠. 이제 바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같은 홍시를 써도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세수를 막 끝낸 직후에는 얼굴 표면이 살짝 달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홍시를 올리면 금방 녹아 흐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물기를 가볍게 눌러 닦아낸 다음 손바닥을 얼굴에 대고 온도를 조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올라가죠. 이 짧은 과정 하나만 거쳐도 번짐이 확 줄어들거든요. 세안하실 때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씻으시면 피부 표면이 달아오르면서 홍시를 올렸을 때 자극이 될 수 있고 너무 찬물로 씻으시면 모공이 닫혀서 성분이 잘 스며들지 않거든요. 체온보다 살짝 낮은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당합니다. 홍시를 올릴 때는 볼 쪽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볼 주변이 제일 먼저 건조해지는 구역이라 먼저 올려두면 전체적인 편안함이 오래 유지되거든요. 볼에 올린 다음 남은 양을 이마와 턱선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주시면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보이죠. 이마에 올리실 때는 가운데서 시작해서 양쪽 관자놀이 쪽으로 부드럽게 펴주시면 됩니다. 이마는 면적이 넓어서 한 번에 다 바르려고 하지 마시고 가운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펴주시는 게 고르게 올라가거든요. 이마 주름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주름결 방향으로 살살 펴주시면 성분이 더 잘 스며듭니다. 코 주변은 생각보다 예민한 부분이라 얇게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코 옆 모공이 넓어지신 분들은 이 부분에 홍시를 올리면 모공이 조금씩 정돈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코 위에 너무 많이 올리시면 흘러내려서 불편하니까 정말 얇게만 펴주세요. 눈가에 올리실 때는 방향을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눈머리에서 바깥쪽으로 빼내듯 가볍게 움직이시면 자극이 덜하고 얇은 피부에도 들뜸 없이 밀착되거든요. 눈 아래는 특히 예민한 부분이라 살짝 올려만 놓아도 시원하게 진정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눈 바로 아래 뼈가 만져지는 부분에 가볍게 올려두시면 다크서클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눈꺼풀 위에는 올리지 마세요. 눈꺼풀은 피부가 정말 얇아서 어떤 재료든 올리시면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눈 아래랑 눈 옆 부분만 가볍게 올려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입가에 올리실 때는 입술 바로 옆에서 시작해서 볼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팔자주름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올려주시면 좋거든요. 근데 입술 자체에는 올리지 마세요. 입술은 점막이라 홍시가 닿으면 따끔거릴 수 있습니다. 턱선은 얼굴 윤곽을 잡아주는 부분이라 여기도 빠뜨리지 마시고 올려주세요. 턱 가운데서 시작해서 귀 쪽으로 자연스럽게 펴주시면 되거든요. 이중턱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턱 아래쪽까지 살짝 올려주시면 라인이 조금씩 정돈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문지르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눌러 밀면 결이 뭉치면서 얼굴에 고르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가볍게 얹는다는 느낌으로 다루셔야 훨씬 안정적인 질감이 만들어지죠. 피부를 누르거나 당기지 말고 그냥 살포시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려두신 다음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냥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성분이 천천히 스며들면서 자리를 잡거든요.
너무 짧으면 성분이 자리 잡기 전에 씻겨 나가고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건조해지면서 당기는 느낌이 생기죠? 바람이 통하는 자리로 옮겨 앉거나 선풍기 앞에 가실 필요 없이 그냥 편한 자세로 앉아 계시면 자연스럽게 표면이 가라앉는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동안 눈을 감고 편하게 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눈을 뜨고 계시면 눈과 근육이 계속 움직이면서 그 부분에 올린 홍시가 밀려날 수 있거든요.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편하게 눈 감고 계시면 시간도 금방 가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씻어내실 때도 강하게 닦아내시면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을 손에 받아서 얼굴에 흘려보내듯 가볍게 헹궈주시면 되거든요. 손을 크게 움직여서 문지르지 마시고 물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도록 두시면 표면이 훨씬 차분하게 마무리됩니다. 서너 번 정도 물을 끼얹어 주시면 대부분 깨끗하게 헹궈지죠. 마지막에 수건으로 톡톡 눌러서 물기만 제거해 주시면 얼굴 전체가 한층 정돈된 느낌이 들 겁니다. 수건으로 문지르시면 안 되거든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서 물기만 흡수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홍시 성분이 피부에 남아서 계속 작용하죠. 홍시만 써도 얼굴이 확실히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변화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홍시를 며칠 쓰다 보면 처음보다 효과가 좀 약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표면은 차분해졌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건조해지는 흐름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두 번째 재료인 꿀이죠. 꿀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홍시가 피부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꿀은 그 상태를 오래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홍시만 올렸을 때는 촉촉함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었다면 꿀이 더해지는 순간 그 촉촉함이 오래 머무르면서 시간이 지나도 쉽게 마르지 않는 흐름이 만들어지죠. 꿀에는 천연 보습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하면서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홍시로 채워진 촉촉함이 증발하지 않고 오래 유지되는 겁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자료를 보면 순수 꿀에는 항균 작용과 함께 피부 진정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민해진 피부를 달래주면서 동시에 촉촉함을 가둬주니까 홍시랑 같이 쓰면 효과가 배로 나타나는 거죠. 꿀에 들어있는 성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에는 과당과 포도당 같은 천연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피부에 닿으면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공기 중에 있는 수분까지 끌어와서 피부에 붙잡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꿀을 바르면 마른 환경에서도 피부가 덜 건조해지는 거죠. 또 꿀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 비타민 C, 칼슘, 철분 같은 성분들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꿀을 고르실 때는 순수한 천연 꿀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꿀 중에는 설탕이나 물엿이 섞인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 피부에 올렸을 때 끈적임만 남고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양봉 농가에서 직접 구하시거나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순수 꿀을 구하시는 게 좋죠. 조금 비싸더라도 진짜 꿀을 쓰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거든요. 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꿀은 물에 넣으면 바로 풀어지지 않고 덩어리째 가라앉습니다. 가짜 꿀은 물에 넣자마자 쉽게 풀어지거든요. 또 진짜 꿀은 냉장고에 넣어두면 결정이 생기면서 굳어지는데 가짜 꿀은 그대로 있죠. 이런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고 진짜 꿀인지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꿀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얼굴 위에서 끈적임만 남고 제대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으면 홍시만 바른 것과 별 차이가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반응이 가장 좋았던 비율은 홍시 반개 분량의 작은 숟가락으로 한 번 정도의 꿀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홍시결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촉촉함을 오래 붙잡아주는 딱 적당한 양이죠. 숟가락 크기로 말씀드리면 찻숟가락 정도 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이면 너무 많거든요.
작은 차 숟가락으로 살짝 떠서 넣어주시는 게 적당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적게 넣으셨다가 다음에 양을 조절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섞을 때 순서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먼저 넣고 홍시를 나중에 섞으시는데 이렇게 하면 결이 잘 합쳐지지 않아서 얼굴에 올렸을 때 작은 알갱이가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홍시를 먼저 부드럽게 으깨서 풀어놓은 다음 마지막에 꿀을 얹어서 천천히 돌려가며 섞어주시면 결이 매끄럽게 하나로 이어지죠. 두 재료가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부드러운 질감이 만들어지거든요. 홍시를 으깨실 때는 숟가락 등으로 꾹꾹 눌러서 완전히 풀어주세요. 덩어리가 남아있으면 얼굴에 올렸을 때 고르게 퍼지지 않거든요. 완전히 페이스트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꿀을 넣으시면 됩니다. 섞을 때는 한 방향으로만 천천히 돌려주세요. 막 휘휘젓지 마시고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한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가며 섞어주시면 결이 훨씬 매끄러워지거든요. 30 최소 1분 정도 섞어주시면 두 재료가 완전히 하나로 합쳐집니다. 꿀을 넣고 나면 홍시 특유의 흐르는 결이 거의 사라집니다. 손끝에 올렸을 때 도톰하게 모양이 잡히고 얼굴에 올렸을 때 제자리를 지키려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홍시만 썼을 때는 움직이면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꿀이 들어가면 입가처럼 자주 움직이는 부위에서도 번짐이 적고 유지력이 훨씬 안정적이죠. 만들어 놓은 조합은 바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겨뒀다가 나중에 쓰시면 홍시가 산화되면서 색깔도 변하고 효과도 떨어지거든요. 한 번에 바를 양만 만들어서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죠. 냉장고에 넣어두셔도 하루 이상 지나면 질감이 달라지니까 꼭 그날 만들어서 그날 쓰세요. 바르는 방법은 홍시 단독일 때와 조금 다릅니다. 홍시만 쓸 때는 가볍게 올려두는 느낌이었다면 꿀이 섞인 조합은 얼굴에 살짝 눌러 얹듯이 올려주시면 금방 자리를 잡거든요. 누른다고 해서 세게 압박하시라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 가볍게 눌러주기만 해도 표면에 착 붙는 느낌이 나죠.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주신 다음에 특히 신경 쓰이는 부분에는 조금 더 올려주셔도 됩니다. 눈가 주름이 신경 쓰이시면 눈가에 조금 더, 팔자 주름이 신경 쓰이시면 입가에 조금 더 이런 식으로요. 근데 너무 두껍게 올리시면 안 되거든요. 살짝 더 올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상태로 15분에서 20분 정도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시면 됩니다. 꿀이 들어가서 홍시만 썼을 때보다 씻어내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거든요. 물을 여러 번 끼얹어 주시면서 천천히 헹궈내시면 되죠. 급하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헹궈내신 다음에 피부가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이 남을 수 있는데 이건 정상이죠. 꿀 성분이 피부에 남아서 계속 보습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불편하시면 마지막에 물로 한 번 더 가볍게 헹궈 주시면 되는데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흡수되거든요. 이 조합을 쓰기 시작하면 변화가 나타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손끝에 닿는 감촉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수하고 나면 피부가 거칠게 걸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3, 4일 지나면 그 감촉이 훨씬 부드러워져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눈으로는 크게 티가 안 나는데 손끝에서는 이미 다른 결이 느껴지는 단계인 거죠. 이게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 다음으로 달라지는 건 세수 후의 느낌이죠. 이전에는 세안을 하면 수분이 싹 빠져나간 것처럼 텅 빈 건조함이 남았는데 조합을 쓰기 시작하면 이 공백이 점차 줄어들거든요. 시선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키는 듯한 편안함이 남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세수하고 나도 예전처럼 텅 빈 느낌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색감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칙칙해 보이던 부분이 조금씩 정돈되면서 얼굴 전체가 편안한 분위기로 변하거든요. 특별한 조명을 켜지 않아도 거울에서 봤을 때 표면이 깨끗해 보이는 순간이 생기기 시작하죠. 눈 아래의 어둡던 부분이나 볼 주변의 흐릿한 느낌이 조금씩 완화되는 경향도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이때쯤 되면 피부가 받는 느낌이 달라져서 평소 쓰던 크림이 훨씬 잘 스며드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2, 3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얼굴 전체가 하나로 정돈되는 듯한 안정감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잠깐만 표정을 지어도 금방 지쳐 보였는데 이 시기부터는 조금 움직여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흐름이 자리 잡거든요. 볼을 살짝 들어 올렸을 때 예전처럼 축 처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돌아오는 느낌도 이때부터 뚜렷해지죠. 한 달 정도 지나면 깊지 않은 잔선부터 먼저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눈가나 입가에 가볍게 자리 잡던 선이 서서히 흐려지면서 얼굴 전체가 더 부드럽게 보이고 평소보다 화장품이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특히 얼굴 중심부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안쪽에서 힘을 받쳐주는 흐름이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죠. 더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 가장 신경 쓰이던 부분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입가의 굴곡이 완만해지거나 눈가에 눌렸던 부분이 차츰 정리되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들린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 단계에 들어서면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기 시작하죠. 표정이 한층 부드럽다, 밝아 보인다, 입가가 편안해졌다 같은 말들을 듣게 되는데 스스로 느끼는 것보다 타인의 시선에서 더 큰 변화를 체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또 다른 어르신은 기미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부각되는 것 같아서 외출할 때마다 신경이 쓰이셨다고 하죠. 홍시랑 꿀 조합을 3주 정도 하시고 나서 거울을 보는데 기미가 있던 부분이 예전보다 칙칙함이 덜해 보인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정돈되니까 기미가 훨씬 덜 눈에 띄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어르신은 눈가 잔주름이 제일 고민이셨습니다. 웃을 때마다 눈 옆으로 주름이 확 잡히는 게 너무 신경 쓰여서 사진 찍을 때도 눈을 크게 못 뜨셨다고 하죠. 이 조합을 한 달 반 정도 꾸준히 하시고 나서 눈과 피부가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느끼셨거든요. 주름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선이 예전보다 훨씬 얕아져서 웃어도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조합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재료를 써도 순서랑 시간대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을 잘 지키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좋은 시간대는 저녁입니다. 낮에는 외부 자극이 많아서 재료의 힘이 온전히 머무르기 어렵거든요. 밤에 올렸을 때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이유도 외부 변화가 적고 얼굴이 차분하게 쉬는 시간과 맞물리기 때문이죠. 특히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피부가 하루 동안 받은 자극을 정리하고 밤사이 회복할 준비를 하는 흐름이 시작되거든요. 둘째로 세안 후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얼굴 온도가 조금 내려갈 때까지 잠시 기다리세요. 세수 직후에는 표면이 미묘하게 닳아 있어서 재료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건으로 가볍게 물기만 눌러 닦고 2, 3분 정도 지나서 시작하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올라가죠. 이 짧은 기다림이 결과를 확 바꿔놓거든요. 셋째로 양은 욕심내지 마세요. 한 번에 바를 양만 만들어서 바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남겨뒀다가 다음날 쓰시면 질감이 달라지고 흡착력이 떨어지거든요. 홍시 반 개의 꿀 한 스푼이면 한 번 바르기에 충분하죠. 매번 신선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넷째로 올리고 나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이 시간보다 짧으면 성분이 자리 잡기 전에 씻겨 나가고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당기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선풍기 앞이나 난방기 근처에 가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흐름이 만들어지죠. 이 시간 동안 눈 감고 편하게 쉬시는 게 좋습니다. 주기는 이틀에 한 번이 가장 적당합니다. 매일 하시면 표면이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고 간격이 너무 길면 앞에서 만들어진 흐름이 금방 끊어지거든요. 이 주기를 유지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가장 안정된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은 재료를 똑같이 써도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얼굴이 달라지고 어떤 분은 한 달이 지나도 변화가 더딘 경우가 있거든요.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생활 속에서 흐름을 끊는 작은 습관들 때문이죠. 이 부분을 모르시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과가 반밖에 안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흔한 실수가 뭔지 아세요?
세안 후에 급하게 수건으로 문지르는 겁니다. 물기를 빨리 제거하려고 얼굴을 박박 닦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마른 상태가 되기까지 표면이 불안정해지면서 작은 자극이 쌓이거든요. 수건을 얼굴에 대고 가볍게 눌러서 물기만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바꾸시면 그것만으로도 이후의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지죠. 문지르지 말고 눌러서 닦으세요. 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실내 공기입니다. 난방기 근처나 온풍기 앞에서 오래 계시면 얼굴 표면이 빠르게 건조해지면서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오래 유지가 안 되거든요. 같은 조합을 사용해도 방 한가운데에서 쉬었을 때와 난방기 옆에서 있었을 때 결과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온풍이 직접 닿지 않는 위치에 자리 잡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이 오래 유지되더라고요. 겨울철에는 특히 실내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가습기를 틀어두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실내 습도가 40%에서 60% 정도 유지되면 피부가 훨씬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거든요. 환경을 조금만 바꿔주셔도 결과가 달라지죠. 잠잘 때 자세도 생각보다 영향이 큽니다. 옆으로 누운 차에 베개가 얼굴을 계속 누르면 다음날 아침에 자국이 오래 남고 밤새 스며든 성분의 흐름이 끊어지거든요. 반대로 뒤로 누워서 주무시면 밤새 힘이 고르게 유지되면서 아침 얼굴이 훨씬 단정하게 정돈되죠. 작은 차이 같은데 결과는 꽤 크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뒤로 누워서 자는 게 불편하실 수 있는데 베개 높이를 조금 낮추시면 적응하기 수월하거든요. 목 아래에 작은 수건을 말아서 받쳐주시면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도 중요합니다. 얼굴은 잠을 자는 동안 가장 편안하게 회복하려는 흐름이 생기는데 이 시간을 놓치면 낮에 올린 재료의 힘이 온전히 쓰이지 못하거든요. 밤늦게까지 화면을 보다가 잠드시는 경우에는 전날 바른 조합의 효과가 크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눕기 시작하시면 며칠 지나지 않아 표면의 탄력과 색감이 한결 안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피부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깊이 주무시면 홍시랑 꿀 조합의 효과가 배로 나타나죠. 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일찍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도 차이를 만듭니다. 낮 동안 물을 충분히 안 드시면 얼굴이 금세 답답한 느낌을 주고 조합을 발라도 변화가 짧게 머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루에 8잔 정도를 나누어서 드시면 안에서 힘을 받쳐주니까 겉에서 하는 관리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면 그냥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1시간에 반 잔에서 한 잔 정도씩 나눠서 드시면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습관을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너무 찬 물은 위장에 자극이 되고 흡수도 느리거든요.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드시면 몸에서 훨씬 잘 받아들이죠.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또 다른 어르신은 팔자주름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웃을 때마다 입 옆으로 깊은 선이 생기는 게 너무 신경 쓰여서 사진 찍는 것도 피하셨다고 하죠. 홍시랑 꿀 조합을 한 달 반 정도 하시고 나서 가족들이 먼저 알아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밝아 보인다고, 표정이 편안해 보인다고요. 팔자주름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입가 전체가 부드러워지니까 선 자체가 덜 부각돼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시랑 꿀 조합을 쓰다 보면 얼굴 말고 다른 부위도 해볼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이랑 손등에도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은 얼굴 다음으로 나이가 드러나는 부위잖아요. 얼굴은 열심히 관리하시는데 목은 그냥 두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얼굴은 괜찮아 보이는데 목을 보면 나이가 확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시랑 꿀 조합을 얼굴에 바르시고 남은 양을 목에도 발라주시면 목 피부도 같이 관리가 되거든요. 턱 아래에서 쇄골 쪽으로 부드럽게 펴주시면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지 마시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목 피부는 아래로 처지려는 힘이 있거든요. 그 방향을 거슬러서 올려주시면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되죠. 손등도 나이가 많이 드러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얼굴은 화장으로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는데 손등은 그게 안 되잖아요. 홍시랑 꿀 조합을 손등에 발라주시면 거칠었던 표면이 부드러워지고 잔주름도 조금씩 완화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손등에 바르실 때는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꼼꼼하게 펴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합을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피부가 익숙해지면서 처음만큼 효과가 안 느껴지는 시기가 올 수 있는데요. 이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피부가 좋아지면서 변화폭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럴 때 조합을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꾸준히 유지하셔야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거든요. 그만두시면 2, 3주 안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피부 타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꿀량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은데 홍시 반 개에 꿀 반 스푼 정도면 적당하거든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반대로 꿀을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잣숟가락으로 한 스푼 반 정도까지 넣어보시면 보습 효과가 더 강해지죠.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은 처음에 양을 아주 적게 해서 귀 뒤쪽이나 턱선 쪽에 조금만 발라보시고 하루 정도 지켜보세요. 문제가 없으면 얼굴 전체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홍시철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홍시는 보통 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에 제철이잖아요. 그 외의 계절에는 냉동 홍시를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제철의 홍시를 사서 냉동실에 얼려두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상온에서 천천히 녹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남자분들도 사용해도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당연히 되죠. 피부는 남녀 구분이 없거든요. 오히려 남자분들은 평소에 피부 관리를 잘 안 하시니까 이 조합만 해주셔도 효과가 확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 외에 함께 신경 써주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아무리 조합을 열심히 해주셔도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시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나오죠. 모자나 양산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리적으로 햇빛을 가려주시면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3일만 해보시면 분명 다른 느낌이 오실 겁니다. 나이가 드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직접 해보시고 느끼신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부 읽어보고 하나하나 답변해드릴게요. 주변에 피부 고민 있으신 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그분의 얼굴에 다시 웃음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